네,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손실보상법 통과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권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자, 일단 희망회복 자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17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 지원받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집합 금지를 받으신 분들, 음흠.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확하게는 7월 6일까지입니다. 네. 까지 이제 하루 한 차례라도 음. 행정명령을 받으신 분들, 네. 집합 금지, 그다음에 또 영업 제한, 음흠. 그리고 또 경영위기 업종이라고 해서 업종 자체가 10% 이상 매출이 감소된 네. 그런 업종에 속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은 거에 대한 입증이 필요가 없는데요. 네. 영업 제한이나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매출이 감소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매출이 감소하고 좀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좀 두텁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제한을 두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러니까 좀 그 비교적 간단한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금액이 30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되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차등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출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 동안에는 이제 업체의 규모는 전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 업체 규모가 크면은 아무래도 뭐 고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이번에는 조금 그 매출 규모로 나누어서 큰 업체인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큰 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좀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러면 집합금지 대상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입증 서류 이런 거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입증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서를 저희들이 이제 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제한 대상이나 뭔가 매출 감소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입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네. 본질적인 문제는 자 매출이 감소됐다는 걸 입증하는 건 좋은데요. 기산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를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거냐. 이게 2020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19년도에도 개업을 하고 계셨으면 네. 그때도 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가지 기준으로 다양하게 해서 기준이 연으로 8가지나 됩니까? 기준을 8가지나 만들어서 그중에서 하나라도 네. 매출이 감소한 케이스가 있으면 하나라도 걸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반기별로 비교를 하거든요. 연대 연으로 로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년도 연 매출과 20년도 연 매출, 그다음에 19년도 상반기 매출과 20년도 상반기 매출, 그리고 19년도 하반기 매출과 20년도 하반기 매출, 또 20년도 상반기 매출과 21년도 상반기 매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9년도 상반기 매출과 21년도 상반기 매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매출 감소 업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그 매출 감소액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그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집합 금지나 이런 영업 제한과 같은 이런 그 행정명령을 받은 기간의 장단기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장기와 단기로. 그렇게 나누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 감소에 따르면 매출 감소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손실보상 논리고요. 이거는 피해 지원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들에게는 정해진 그 지원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좀 이따 좀 여쭤보고요. 그럼 하나만 더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1월에 창업을 했는데 6개월도 못 버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창업을 한 것 같은 경우는 2020년이든 2019년이든 비교 자료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연매출로 환산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지금 뭐 이제 그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일일이 자기 거 다 계산해도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 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본인들이 입증을 하는 경우는 아주 이제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중기부에서 국세청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문자로 그 지원 대상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자를 받으신 분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요건 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17일부터 지급이 개시가 되면 여러 가지 만약에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7일부터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7일부터는 1차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한 70% 정도 이번에 이제 대상자가 한 18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우선 1차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DB가 한 130만 명 정도, 70%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 조금 더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8월 말부터 또 2차로 추가로 지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급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급이 완료가 되는 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확인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비율로 보면 적지만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은 그럼 몇 달 정도 걸립니다. 몇 달?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90% 이상은 처음에 지급하면서 이제 지급 완료가 되지만 최종적으로 지급 완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람을 찾아야 되는 부분, 뭐 계좌번호가 안 맞다든가 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진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이제 매출 감소 때는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까지는 한 어느 정도로 소요가 되면 그러니까 되는 걸로 예상을 하면 됩니까? 한 3시간? 아, 그렇게 빠릅니까? 온라인 신청하고 한 3시간 기다리면 지급 여부 그다음에 액수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실보상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일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자체는 법이 시행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모시고 민간합동 TF를 만들었습니다. TF. 그래서 사실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손실보상 기준을 이제 잡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TF에서 그러니까 집중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좀 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들이 입법례라든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완전히 이제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도 뭐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그동안에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방식들 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 포함해서 지금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TF가 골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그럼 이 TF에는 관련 부처 공무원만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자도 TF에 좀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면면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으신 걸로 아는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 때는요 법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분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TF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제 큰 틀을 기초를 놓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자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저희들이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관련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네. 그건 좀 한번 좀 장관님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뭐 TF에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진척이 됐다더라도 지금 뭐 장관님께서 밝히기는 좀 곤란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검토하고 또 이게 이제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당국하고도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내용들을 아직까지는 뭐 전혀 결정된 바 없는 순수 정말 스타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건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라도 두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첫째, 손실배 보상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으면 식당, 카페 등 외식 업종은 제외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오보 맞죠? 완전 오보입니다. 그렇죠. 말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손실보상 대상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단계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나와가지고 당연히 오보여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한 거죠. 이제 계산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미정의 상태다 이런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고 실질적인 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사례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진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점검이 좀 미리 돼야 될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자,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2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버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폐업하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법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후부터 물론 이제 기산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때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달에 폐업을 했다. 9월달에 폐업을 했다면 이 법은 7월 7일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7, 8, 9. 그거는 등가 보상이 됩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거는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폐업한 이후에는 이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좀 더 진전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